저는 가장 많이 받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거 가지고 토론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이 공직선거법이란 것은 당선된 사람이 허위 사실과 거짓을 했을 때 해당되는 그렇습니다. 사항인데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 낙선했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것이고 더더구나 TV 토론 과정도 아니고 대선 TV 토론 과정도 아니고 경기도지사 시절에 국정감사에서 나왔던 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국정감사 할 때는 선서를 하잖아요. 네. 여기서 행간 발언에 대해서는 타 법이 저촉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이게 전혀 해당 낯익이죠 이게 해당 사항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억지로 깨맞춘 것이 그 정도 되기 때문에 이건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아마 국민들도 그것을 알고 이 압도적 지지를 보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정말 고난의 행군을 해오신 이재명 후보의 말씀을 해주셨고 이수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이재명 후보를 어필하시나요? 나는 왜 이재명이다. 네, 이렇게. 제가 이재명 후보님을 처음 본 게 그 지난 대선 때 지지난 대선인가요? 그때 유세 현장에서 우리 당 이제 당내 유세할 때 그 발언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민주당의 그 정치인들 중에 저렇게 명철하게 네.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이제 노동조합 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네네. 그야말로 노동 현장이라든지 그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실제로 대한민국이 법이 있다라고 해서 그 법대로 노동 현장이 작동하지 않고 있거든요. 잘 되지 않죠. 그래서 네. 많이 어려움을 겪고 산재 사망 사고라든지 부당 노동 행위라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있는데 이재명 후보님은 명확하게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지 그리고 그 법과 제도가 있어도 이게 집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을 텐데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게 만들잖아요. 네. 이미 성남시에서 경기도에서 검증을 했습니다. 검증을 받았고 그 효능감을 맛봤던 시민들께서 응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정치인이 민주당에서 이제 한 번쯤 나와야 되지 않나. 제가 그때 정치인이 아니었을 때도 그런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 이후에 국회의원이 돼서 쭉 이렇게 역할 하시는 거 보면서 사실 저는 좀 깜짝 놀랐어요. 네. 야, 일도 잘하시지만 저희보다 더 정확하게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네. 해법도 정확하게 알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실천형 그리고 앞으로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믿음이 가는 사람 그래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희망을 만들어낼 거다. 더 이상 정치인들에게 속는다. 뭐 이런 얘기들을 아마도 이제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런 얘기를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재명 그러니까 후보님이 되시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걸 들으면 저 사람이 어느 정도 알고 있구나 이렇게 바로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재명 후보는 그동안 이제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사회 활동도 많이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시장으로서 도지사로서 이렇게 일을 처리해 보다 보니까 디테일이 굉장히 강하다는 느낌이 좀 들죠. 그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우리 이재명 후보는 법률가로서 우리 물론 이제 우리 앵커도 법률가시지만은 법률가로서의 어떤 그 치밀함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공천을 지난 총선에 같이 해보면은 네. 기획력, 상상력, 추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압도적 승리를 했던 이유도 바로 거기서 기인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대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오거든요. 네. 우리가 살아가는 인류의 모든 문제는 대답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질문에서 나오는데 항상 질문을 던지십니다. 네. 그 질문이 합당한가 안 합당한가를 그 기준을 가지고서 평가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는 아마 우리 국민들한테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는 이유도 사람들이 대중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은 우리 이재명 후보의 태도와 모습 그에서 어떤 것을 좀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여기 앵커입니다만은 굳이 저도 한 말씀 보태면 저는 이제 그 말씀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이렇게 일을 같이 해보고 대화를 나누면 저분이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보통 법조인들이 약간 그 리걸 마인드라고 이게 좀 틀에 갇혀서 창의적이 좀 쉽지 않은 직역이거든요. 그렇죠. 딱 이게 그렇죠. 예, 논리 구조의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데 같은 법조인이 보기에
어떤 일을 대할 때 굉장히 창의적이구나, 틀에 갇혀 있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도 그 말씀에 하나 보탭니다. 네. 또 청년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창의적인 청년 정책들. 맞습니다. 정말 네. 이제 청년들의 삶을 아는 그런 청년 정책들이 너무 많아서 많은 청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청년 정책도 그렇고 저는 뭐 여성 정책도 뭐 간혹 오해가 있긴 했지만 그러나 저는 네.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사회가 네. 공정하게 평등하게 잘 돌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아무 문제 없다. 꼭 투표해달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정말 간절하게 투표 독려를 드리고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 아직 투표 안 하신 분이 계신다면 꼭 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네. 기호 1번 이재명 꼭 투표해달라 간절한 부탁 한번 드렸으면 예, 좋겠습니다. 투표 독려 방송이니까요. 그래도 마지막으로 투표 독려 말씀을 한번 듣는데 원래 이제 저희가 준비한 질문이 이번 선거가 가지는 의미도 한번 짚어주십사 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면 너무 좀 딱딱해질 것 같아서 조금 시간 되시더라도 지금 3분 정도 남았어요. 1분 30초 정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뿐이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번 선거 가진 의미하고 좀 투표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2.3 내란의 청문위원장을 했습니다마는 이번 대선은 여야 대결도 아니고 이념 대결도 아니고 영원함 대결도 더더욱 아닙니다. 내란을 종식시키고 새로운 역사의 페이지를 여는데 여러분들의 역사의 벽돌을 한 장 쌓아야 된다는 그런 심정으로 반드시 저는 임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가 역사에 앞으로 전진해 나가냐 후퇴해 나가냐는 여러분들의 한 표가 우리 미래를 좌우합니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번에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정치 없이 좋은 세상 없습니다.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변과 함께 가서 반드시 투표를 해주시길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어제 저녁에 밤 11시 넘어서까지 저희 성남 모란 상권을 쭉 돌면서 많은 시민분들을 봤습니다. 저녁이 늦어지니까 술 취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긴 했어요. 네, 상권에 지나가면 그런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엄지척 해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민들이 보통의 노력과 보통의 삶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로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그 삶을 바꿔놓는다는 것을 지난번 12월 3일 날 체감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시는 그런 시간이 만들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일상의 삶을 돌려주는 게 바로 이번 선거고 이 선거에 있어서 평화롭고 평등하고 그리고 조금 보통의 노력을 통해서도 결국 나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는 그 민주주의를 분명하게 지킬 수 있다는 믿음 그것이 바로 이번 선거의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이기 때문에 저는 평범하고 그리고 누구에게나 보장받는 그 행복한 삶, 그 삶을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나오셔서 투표해 주시면 좋겠고요. 우리 민주당은 그리고 이재명 후보님은 반드시 그런 세상을 만들어낼 겁니다. 네.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는 말씀 정말 잘해주셨고 정말 감사하고요. 이번에는 경제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민주주의가 정말 다시 굳건하게 쓰느냐 맞습니다. 이런 중요한 선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일제 35년 6.25 전쟁, 그 다음에 61년 5.16 군사 쿠데타, 79년 12.12 사태, 80년 5.18 이런 것들이 전체를 보면은 어느 하나 해결되고 없고 과거사 정리가 없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런 이 문명국가에서 계엄이라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반드시 이 문제는 꼭 좀 짚고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압도적 결기와 또 지지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여기까지 정말 오신 말씀입니다. 네. 여기까지 두 분의